지원 숫자를 기준으로 탑 10을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는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 1315건 1등을 기록했고, 1등부터 9등까지는 전부 다 강원권에 있는 대학교를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강원대학교는 16.5%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 합격률이었고, 한림대, 강원대학교 강릉 캠퍼스, 경동대, 한라대, 상지대는 한 50%에서 70% 정도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어. 그리고 강원대학교 원주 캠퍼스,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는 약 30% 정도 합격률, 그리고 세명대학교는 80%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어. 세명대학교가 아까 봤듯이 1위였고, 청주대, 대구대, 배재대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교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경찰대 아니면 간호학과 아니면 사범대, 이렇게 뭔가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학과들을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가천대학교랑 충북대학교가 합격률이 좀 유난히 떨어진다는 거, 이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충남대학교까지 같이 세 학교를 묶어서 볼 텐데, 우리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를 전년도 거를 보고 지원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커트라인이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거든. 83건 중에서 3건, 그리고 72건 중에 3건, 42건 중에 1건, 조금 아쉬운 수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대학의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작년에 가천대학교의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일반 9등급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진로 선택 ABC만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다가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가 역시나 가장 많이 지원한 학교 1054건으로 집계가 되었고, 한림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가 2등, 3등을 했어. 근데 종합전형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경기권 학교가 등장했다는 것. 학생들이 역시나 교과 전형으로는 강원도 내에 있는 학교를 좀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종합 전형으로는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 이쪽으로 상향 지원을 했다라는 지원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어. 합격률을 표시를 해서 살펴보면,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는 약 15.4%, 그리고 한림대랑 연세대 미래는 각각 52%, 36.8% 합격률을 기록을 했고, 강원권 대학교는 합격률이 좀 되는데, 그 외에 경기권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는 합격률이 많이 좋지는 못했다라는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 강원도에 있는 4.0에서 4.5등급 대 학생들이 10명 중에 약 7명 정도, 71%는 강원대학교를 지원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몇 장을 지원했는지까지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 그 중에 가장 많았던 건 2건 이상을 지원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인당 1.62장 정도로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고, 이런 경향은 성적대가 좀 떨어져도 4.5에서 4.9까지 내려서 잡아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 66%의 학생들이 강원대를 지원했고, 2번 이상 복수 지원한 학생들은 이렇게나 많았다라는 걸 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지. 1인당 평균 1.46장을 지원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4등급 학생들이 강원대 춘천 캠퍼스를 꼭 잡고 싶은 카드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학생들이 내신 등급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일단은 여러 장 지원해 놓고 합격을 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합격률에도 영향을 조금 미쳐서 합격률은 조금 높지 않게 집계가 된 걸로 보여. 4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이 종합전형으로 지원한 학교가 경기대학교, 가천대학교, 무려 100건이 넘는 지원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런 경향으로 상향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 합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는데, 특히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원한 경기권에 있는 5개 학교를 좀 꼽아봤는데, 경기대학교는 약 7.3%, 가천대학교 3.8%, 명지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약 60건 정도 지원했는데 합격 케이스가 한 건밖에 없어서 합격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중에서 특히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경기대, 가천대학교의 그 탈락자 유형을 한번 살펴봤는데, 경기대학교는 1단계 수료 탈락에서 37% 확률을 보였거든. 그러니까 한 63% 정도는 1단계 통과를 했다라는 것으로 보이고, 가천대학교는 반대로 65% 정도가 1단계 탈락을 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경기대는 1단계 합격자 수가 3배수인데 가천대학교는 1단계 합격자
합격자 배수가 5배수거든. 그래서 가천대가 조금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는 반대로 가천대 1단계의 합격률이 조금 더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떨어졌던 학교들을 집계를 좀 해봤는데 경북대학교 1.7%, 한양대학교 에리카 1.7% 등등 합격률이 5% 미만인 학교들은 뭐 넣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 강원권에 있는 학교들이 합격률이 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교통대학교처럼 충청권 학교들, 그리고 대구대, 계명대처럼 경상권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4등급대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30% 이상의 합격률을 거뒀던 학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우리가 6장의 수시원서를 넣을 때 6장 다 붙어도 잘 못 쓴 거고 6장을 다 떨어져도 원서를 잘 못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결국에는 상향부터 안정까지 이 퍼센티지를 보고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야 우리가 원서를 좀 잘 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 안정부터 한번 살펴볼게. 주로 강원도에 있는 학교 또는 강원도 밖에 있는 사립대를 교과 전형으로 썼을 때 안정권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중간 확률을 보였던 학교들은 대부분 강원권 대학교였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할 것 없이 중간 정도의 확률을 보여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썼던 수도권 사립대학교나 지방거점 국립대는 합격 확률로 봤을 때 10%에서 20% 정도니까 조금 상향 카드로 봐야 된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는 5%도 안 되는 합격률을 보였던 곳이 많기 때문에 우주 상향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상향 카드를 쓰더라도 한두 장 정도를 최대한으로 잡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안정권의 학교를 꼭 좀 하나 정도는 썼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위주로 6장을 구성하다 보니까 육지망을 좀 잘 낮춰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올해 학생 수도 많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안정권의 학교는 하나 정도는 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 학교별로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강원대학교는 먼저 올해 변화가 좀 많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강릉원주대학교랑 캠퍼스가 통합되기도 했고,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통합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고 또 신설된 경우도 많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부가 다 뭉쳐 있었던 게 올해는 쪼개지면서 모집 인원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 단과대별로 무전공학과가 많이 생겨나면서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어느 학과를 써야 될지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어. 그리고 올해는 또 고3 학생 수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전년도 커트라인만 보고 지원했다가는 커트라인이 좀 높아지는 현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강원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그냥 등급만 보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산 점수를 같이 좀 보면서 지원하면 좋겠어. 강원대학교 작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면 유독 재작년보다 작년에 너무 많이 커트라인이 올라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재작년과 작년에 교과 등급 산출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거든. 너희들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강원대학교 식으로 등급을 산출했을 때 한 0.3에서 0.4등급 정도 올라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강원대학교에 지원할 때는 환산 등급, 환산 점수를 꼭 확인하고 지원하는 것을 추천하고, 그리고 환산 점수를 확인할 때는 올해랑 작년은 교과 산출 방식이 똑같지만 재작년과는 좀 다르니까 주로 작년의 결과를 좀 참고하는 것을 추천을 해.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천대학교 지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경쟁률이 정말 높기 때문에 그 경쟁률 속에서 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는 것을 추천을 할게. 많은 학생들이 탈락했던 지역균형 전형을 보면 올해는 전형이 또 바뀌거든. 작년에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을 했었다면 올해는 진로 선택 과목이랑 일반 선택 과목을 같이 반영하지. 근데 여기 환산 등급을 한번 보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전부 다 A등급을 부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4등급인데 1등급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5등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역균형에서 당락은 5등급의 개수가 결정한다.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5등급이 뭐 한두 개만 있어도 치명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가천 바람개비 종합전형이 있는데 면접이 비율이 50%라서 역전율도 많이 일어나고 면접 질문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데 면접 시기가 굉장히 빠르거든. 10월 말에서 한 11월 초 정도로 수능보다 이전에 실시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준비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천대학교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넣었더라면 1단계 합격 여부를 기다리지 말고 9월 중순부터는
학생들은 빠르게 면접 준비를 해야 면접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해주고 싶어. 그리고 이제 경기대학교를 포함한 기타 수도권 대학교의 주의사항을 좀 얘기해주고 싶은데, 입시 결과를 보면은 막 4등급 학생도 들어간 경우들이 소수 있어서 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소수 사례를 가지고 이걸 전체로 일반화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3등급대가 합격하는데 끝에 4, 5등급 학생들이 합격했다면 그 학생들은 일반고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면접 준비 철저하게 해서 혹시라도 1단계를 통과했는데 면접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지는 아쉬운 케이스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경기대학교의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 3등급에서 4등급대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특정 학과는 유독 4등급, 5등급, 6등급까지도 합격한 거를 볼 수 있지. 이런 모집 단위의 이름을 살펴보면 글로벌 어문학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결국에는 경기대학교 글로벌 어문학부에는 4, 5, 6등급 학생들이 많이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4, 5, 6등급은 뭐 외고나 다른 학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면 좋겠고, 너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가 특정 외고나 다른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입될 수 있는 모집 단위인지 아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까지 4등급대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분석해 봤는데, 아마 수시원서 6장 구성을 가지고 고민들이 지금 많을 시기잖아. 상향부터 안정권까지 스펙트럼을 넓게 가져가서 고르게 대학교를 지원하는 거를 반드시 좀 마지막으로 강조를 할게. 그러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안녕. 선생님, 2, 3등급도 분석해주세요. 네. 선생님, 저 상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린아, 어서 와. 앉아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제가 4등급 때인데 아직 원서 구성을 못했어요. 그러면 4등급이니까 일단 강원대학교? 네, 강대 좋아요. 근데 강대 몇 장을 써야 할지, 다른 원서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러니까 수시원서 6장 구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구나. 네. 그럼 내가 작년 강원도 4등급 학생들 입시 결과 알려줄게. 잠깐만 기다려줄래?